그때는 이제 상견례를 언제쯤 어디서 하는 게 좋을지 의논을 막 하려고 할 무렵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상현씨 누나 되신다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거기서 만나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걸려온 전화를 받고 저는 상현씨 누나와 둘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누이를 따로 만나다니 좀 꺼림칙한 감정이 들기도 했지만 할 말이 있다며 꼭 혼자 나와달라고 부탁을 하기에 저 혼자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 말 돌려서 못하는 거 알지? 응? 내가 우리 엄마 생각 대신 전하려고 나온 거야. 용건만 간단하게 말할게. 엄마가 상견례 전에 가방을 하나 받고 싶으시대. 물론 이번에 받으면 따로 결혼할 때 선물은 안 해도 돼. 네? 가방이요? 우리 엄마가 워낙 검소해서 가방 하나 변변하게 없는데 이번에 한 10년 만에 대학 동창회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가방이 꼭 필요하대. 여기 내가 엄마가 들만한 가방 목록을 찾아왔거든? 이 중에서 하나 고르면 돼. 아, 그리고 알지? 상현이한테는 비밀로 해. 네? 아, 네네. 어릴 때부터 부모님 장사하는 거 쭉 봐왔으면 잘 알겠네. 이렇게 달라고 할 때 미리 주는 게 진짜 남는 장사야. 내가 엄마한테 잘 얘기해 줄게. 그냥 모른 척하고 제대로 된 거 하나 사드려. 알았지? 나 간다. 다음에 또 봐. 하고는 커피값은 계산도 하지 않고 먼저 일어서서 가버렸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브랜드와 모델명이 적힌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어질어질 현기증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학교도 같은 학교 졸업에 나보다 과가 좋기는 하지만 아니 그리고 직장도 좀 더 탄탄합니다만 아니 내가 왜 예비시모 가방을 미리 사드려야 하는지 정말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 누나의 말을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모두가 알만한 유명 여대에 게다가 미대를 졸업한 재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들은 국회의원 사모님이 많은 편이었는데 오랜만에 만나는데 정말 이번에 동창회에서 기죽지 않는 게 어머니의 단 하나뿐인 평생 소원이라고 말입니다. 자기들은 그때 모두가 알아주던 신촌 커플이었다고. 아니 저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국회의원 사모님들인 친구들에게 꿀리지 않으려고 결혼도 안 한 제게 가방을 사달라니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강제 쇼핑이란 말입니까? 그러던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가 부동산을 다니며 집을 알아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견례도 하기 전인데 물론 상견례야 형식적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며칠 야근하느라 바쁘고 피곤해 죽을 것 같은데 전화해서 예, 이 집 너무 마음에 든다. 너희 출퇴근하기도 딱 좋고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바로 다른 사람이 한대. 너희 요즘 전세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니? 이 집으로 해, 알았지? 계속되는 시어머니의 성화에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나니 세상에 시댁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집이 계약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이제 집이 먼저 구해졌으니 가구랑 가전을 알아보라고 성화를 했고 그 사이 저희는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예쁜 따님을 키우신 분들이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참 좋습니다.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막 차려진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아 근데 아까부터 이게 무슨 냄새야? 구린 냄새가 자꾸 나는데 엄청 좀 불쾌하네. 여기 이 음식이 상한 거 아니니? 음식에서 나는 냄새 아니야? 한번 맡아볼래 당신? 라며 자꾸 이 접시 저 접시를 들고 냄새를 킁킁하며 맡아보는 게 아니겠어요? 이런저런 말씀을 자꾸 하시기에 가만히 생각해보니 식당 일을 워낙 오래 해오신 부모님에게 배어있는 냄새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어머니 이 냄새 저희 부모님이 순댓국밥집을 20년 가까이 해오셔서 몸에 밴 냄새 같아요. 여기 식당 음식이 상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 이 큼큼한 냄새가 순댓국 냄새야? 세상에 냄새가 좀 그렇다 얘. 아니 뭐 이상하다는 건 아니고 아니 근데 순댓국밥집 장사는 좀 되세요? 요즘 순댓국밥집은 주로 누가 사 먹나요? 궁금해서요. 여보 순댓국밥이 얼마나 얼큰하고 구수한데 그래. 영양식이야 영양식. 한 번씩 먹으면 별미고. 별미는 무슨 별미예요? 요즘 누가 순댓국밥을 먹어요? 난 내 주변에 그런 국밥 먹으러 다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니 국밥 냄새가 이렇게 큼큼해서야. 아니 혹시
식당 안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집이 따로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전에 만났을 때도 집이 따로 있는지 물으셔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못 믿어오신 것인지 또다시 지나가는 말처럼 다시 물어오십니다. 예비 시어머니 혼자서 혼잣말인 듯 아닌 듯 계속해서 이런저런 말을 쏟아내는 걸 보다 못한 남자친구가 조금 짜증을 내며 한마디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누구보다 교양 있다고 하시는 분이 그만하세요. 그리고 순댓국밥 한국인이 좋아하는 탑3에 들어가는 메뉴예요. 그리고 저도 참 좋아해요. 아 그래 그럼 그렇고 말고 순댓국밥도 참 맛있고 오늘 이 집 음식도 참 맛있습니다. 이제 진짜 맛있게 먹읍시다 우리. 에? 저희 부모님은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는 차 안에서 연신 소매자락을 당겨 본인의 옷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아니, 무슨 냄새가 난다고 자꾸 그러지? 이 냄새인가? 아니, 이건 그냥 옷 냄새인데 왜들 그러시지? 엄마, 괜찮아요. 국밥집 사장님이 국밥 냄새 좀 나는 게 당연하죠. 그럼 뭐 온종일 식당에 있는 엄마한테서 향수 냄새가 나겠어요? 200억대 자산가 사모님이 뭘 그래요? 그리고 냄새 좀 나면 어때요? 나는 별일 아닌 듯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은 했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행동은 두고두고 거슬렸고 속으로는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풍비박산이 난 집을 이렇게 세우려고 잠도 자지 않고 일하면서 엄마가 몰래 우는 것도 여러 번 보았던 그때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어둑어둑한 새벽길을 포장마차 짐을 챙겨 끙끙거리며 아버지와 밀고 나서던 그 뒷모습도 잊히지 않았고요. 그렇게 땀 흘리고 희생하며 일구어온 부모님의 하루하루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오늘따라 부모님이 더 애처로웠습니다. 가방 하나는 내가 잘 고른다니까. 글쎄 동창회에 들고 갔더니 내 가방을 다들 희끗희끗하고 보더라. 어머니 마음에 드신다니 저도 참 좋아요. 고민 끝에 2년짜리 적금 하나를 찾아서 사들인 예비 시어머니의 가방은 그날도 번쩍번쩍거렸습니다. 비싼 가방, 아니 제대로 된 근사한 옷 한 벌 없는 우리 부모님은 그저 깨끗하기만 하면 된다고 한 10년은 다 된 정장을 입고 상견례 자리에 나가셨는데 말이에요. 저와 남자친구는 바쁘니까 우리가 열심히 알아보고 있다며 시내 한복판에 있는 가구거리를 둘러본 이야기를 전해주고 가전은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모델명이 다르다며 무조건 백화점 물건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오늘 돌아보면 내가 일주일째 보고 있는 건데 앤틱으로 결정했어. 네? 앤틱이요? 앤틱은 너무... 그리고 앤틱 가구는 가격이 좀 많이 비싸지 않나요? 가구 한번 들이면 10년을 쓸 텐데 좀 제대로 된 걸 사야지. 넌 진짜 안목이 없지? 하긴 뭐 국밥 장사하는 집에서 뭘 보고 배웠겠어? 그럴 땐 이 뉴요커의 센스를 좀 믿어봐. 나 같은 안목 사려면 돈 줘야 해. 알긴 하니? 아니 돈 줘도 구하기 어렵겠다 뭐. 아니 남자친구의 누나는 본인 결혼 예행 연습을 하는 건지 가구며 가전, 그릇과 소품까지 요모조모 알아보고 오늘은 이게 좋겠다고 내일은 저게 좋겠다고 본인이 고르고 싶은 대로 다 골라두고는 저희들에게 다 너희를 위해 내가 발품을 팔아 이렇게 알아본 거라고 일장 연설을 한 후 꼭 이걸로 사라고 강권을 했습니다. 안목만큼은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다는 말은 인정한다 해도 아니 취향은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닌가요? 나도 내가 고른 가구와 가전을 놓고 내가 꾸민 집에서 예쁜 신혼생활을 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은 다 제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 아닌가요? 거기서 살아갈 사람도 바로 곧 결혼하게 될 우리 부부이고요. 침실 커튼까지 다 고른 후에야 조용해진 남자친구의 누나는 하루는 웨딩드레스 디자인을 봐주겠다며 기어코 동행을 했습니다. 13개의 드레스를 입어본 후 고른 드레스는 인어공주 드레스라고 하나요? 그 머메이드 드레스를 골랐는데 심플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저와는 다른 취향인지라 드레스에 박힌 큐빅만 해도 수백 개.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는데 눈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사실 어떤 드레스를 입어도 제법 어울릴 만큼 소화해내는 자신은 있었지만 웨딩드레스까지 누나가 골라주는 걸 입어야 한다니 뭐 이러다 사는 것도 누나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나 계약한 오피스텔이 딱 2개월이 비는 거야. 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유학 다녀온 후 부모님이랑 한 집에서 못 살잖아.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깨끗하게 지낼 테니 너희 결혼할 때까지 딱 한 달 반만 내가 좀 들어가 있자. 응? 나머지 15일은 친구네 집에 가 있으면 되거든. 저희 신혼집에 들어간다고요? 아, 저기 진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좀 그렇기는 하지. 그래도 한번 생각해봐. 자기만 한번 양보해주면 정말 누나도 고마워할 텐데. 우리 누나 봐서 지금껏 봐와서 알겠지만 정말 깔끔하고 결벽증이 있을 정도야. 퇴근하면 와서 잠만 잘 거니까 자기가 좀 봐주면 안 될까? 누나 진짜 깔끔해. 오죽하면 누나가 이런 부탁을 다 하겠어. 나도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마땅한 데가 없었어. 따로 또 2개월 방을 얻으려니 일단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어. 그렇다고 호텔에 들어가서 지낼 수도 없고 여기저기 다 알아보고 진짜 마지막으로 부탁해보는 거야. 응? 현아야, 제발 이번 한 번만 봐주라. 응? 제발. 남자친구의 누나는 정말 간절하게 제게 부탁을 했고 웬만하면 그러지 않는 남자친구까지 덩달아 부탁을 하고 나서니 그 신혼집에 진짜 잠시 살게 해줘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아무 것에도 절대 손대지 않고 잠만 자고 지내겠다고 하니 믿어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그리 급하게 가구와 가전을 보고 다녔는지, 아니 이러다가 혹시 우리가 결혼해도 같이 살겠다고 나서는 건 아닐까 걱정이 슬며시 되었습니다. 나 잠만 잘게. 응? 제발 부탁해. 없는 듯이 있을게. 난 출장도 자주 가. 이러면서 말이에요. 차마 신혼부부에게 그런 염치 없는 행동을 하지는 않겠지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하여튼 우리가 살지도 않은 집에 남자친구의 누나, 즉 예비 시누이를 잠시라도 살게 한다는 게 정말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침 예비 시어머니 생일이라 저녁을 같이 먹기로 해서 식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드릴 주문한 꽃다발과 케이크를 찾아서 가느라 조금 늦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짜증이 섞인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좀 크게 들려왔습니다. 엄마, 그리고 누나, 제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진짜 제발 좀 그만해. 그 엄마 국밥집, 국밥 3대 천왕에 오른 집이야. 그 집이 얼마나 알부자인지 알아? 대체 왜 그리 세상 물정을 몰라? 뭐라고? 그 3대 천왕에 오른 집이라고? 어머, 그러면 그 뭐냐 가맹점터 안내줘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린다는 그 국밥집 거기인 거야? 나 텔레비전에서 본 적 있어, 그 국밥집. 그래봤자 동네 국밥집인데 뭐. 엄마, 소문 다 믿을 거 없어. 엄마, 하루에도 300개의 가게가 문을 열고 또 그만큼 폐업을 하는 게 우리나라야. 그저 몹시 궁금해서 자기들 식구들끼리 하는 이야기였겠지만 우연히 듣게 된 저로서는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우리 집이 장사를 한다고, 그리고 동네 국밥집을 한다고 여러 번 무시를 한 적도 있는데다 상견례 자리에서 보인 예비 시어머니의 행동은 아직도 제겐 좀 감정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굳이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그렇게 킁킁거리지 않으셔도 되지 않았을까, 좀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도 더욱더 궁금했던 예비 시어머니와 누나는 우리 몰래 엄마 순댓국밥집을 결국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마침 부모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우연히 오게 된 손님인 척하고 국밥을 주문해 먹으면서 이모, 이 집 국밥 맛있네요. 여기 이 가게는 보증금 얼마에 월세가 얼마야? 저희도 가게 하나 해보려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알려주는 거랑 시세가 또 달라서요. 알고 계시면 살짝 좀 알려주세요. 네? 여기 이 가게는 주인이 건물주예요. 여기 이 건물만 있는 게 아니고 저쪽에 주차장도 크게 운영하고 있고요. 월세라니요? 에이, 말도 안 돼요. 가맹비도 없이 가맹점 내줬는데 시골에서 이 식당에서 쓰는 모든 쌀과 야채를 다 공수해와요. 여기 사장님이 엄청난 부자가 아니라 한마디로 수백억대 자산가예요. 저도 여기서 일한 지 30년째인데 왜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그 대기업 앞에 조그만 땅 안 팔아서 뉴스에 나온 거 있잖아요. 그 주인이 이 집 사장님이에요. 그 강남에 있는 그 건물 사건 말이에요? 네. 그 회사가 돈을 몇백억 준다고 했는데도 필요 없다고 했으니 할 말 다 했죠. 어쩜 저보다 더 검소하시고 어찌나 인상스러운지. 저는 정말 사장님 사모님 정말 존경해요. 곧 사돈이 될 엄마 순댓국밥집 탐방을 마친 예비 시어머니와 누나는 근처 부동산을 찾아가는 극성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건물 시세와 주차장 평수와 시세를 정확히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바로 엄마 순대국밥집 사돈될 집이라며 사실대로 말만 해주면 된다고 떵떵거리며 다니는 통에 동네에 금방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이건 무슨 웃고 싶지도 않은 코미디인가 하며 모른 척하고 저는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우리 집 가게로 찾아온 예비 시어머니와 신우는 저희 어머니를 붙들고는 결국 큰 사건을 터뜨리고 맙니다. 사돈 정말 성공하셨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겸손하세요. 저희 딸한테도 엄마 순댓국밥집 하나 내주세요. 사돈 덕에 저희도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네? 아이고, 이런 험하고 힘든 일은 아무나 못하세요. 국밥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제가 특별히 주방에 말해서 순대 많이 넣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포장도 좀 해둘게요. 사돈어른 갖다 드리세요. 일전에 별미라고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아니, 저 뜨겁고 냄새나는 걸 제가 어떻게 들고 가요? 됐어요. 그런데 참 소문에 시어머니가 농약 먹고 자살하셨다고요? 어쩌다 그런 험한 일을 겪으셨대요? 그럼 시어머니 죽고 바로 살림이 피기 시작한 거예요? 네? 궁금해서 그래요. 식사하던 손님들이 고개를 들어 한번 보는데 깜짝 놀란 엄마가 어쩔 줄을 몰라 순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고개를 떨구고 못 들은 척하며 열심히 테이블을 닦는데 또다시 말을 건넸습니다. 이가 잘 안 들리시나? 아니, 시어머니가 농약 마시고. 그러자 옆에 있던 누나가 거들었습니다. 사돈어른, 그 시어머니 농약 음독 사건이 궁금해서요. 저희도 이상한 집과 사돈이 될 수는 없잖아요. 자세히 좀 알고 싶어요. 네? 방금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이상한 집이라고?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 그래, 냉수 마시고 얼른 정신들 차려. 엄마는 찬물이 담긴 바가지 그릇을 들고 와서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뭐야? 이 무식한 옆에 내가 미쳤나? 어디에 대고 물을 끼얹어? 이 비싼 내 가방, 어떡해. 그래, 어디 세련되고 천한 고귀한 당신들 장돌뱅이 맛 좀 봐. 뭐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온 동네를 캐고 다녀? 하면서 남자친구의 누나한테도 물을 한 바가지 끼얹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신우는 역시 장사꾼은 상종할 인간이 아니라며 이런 무식한 상놈이 있느냐며 고소한다고 고함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래도 엄마가 꿈쩍을 하지 않자 온갖 욕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어떤 일에도 별다른 감정의 동요도 없이 돌부처처럼 그저 무덤덤하게 지내며 일만 하시던 엄마가 아마도 처음으로 표현한 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친할머니가 그렇게 한이 맺혀 돌아가신 이후 부모님은 할머니 기일이 되면 그 며칠 전부터 아무 말씀도 없이 제수 준비를 하고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엉엉 울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가슴을 마구 쥐어뜯었습니다. 며칠의 고민 끝에 저는 상심해 있는 엄마에게 단호하게 저의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나 이 결혼 안 할래. 상현씨 정말 좋아했지만 이젠 진짜 아니야. 내가 네 결혼을 망치다니. 아니야. 내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 테니 그러지 마. 응? 나도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난 너만 잘 살면 돼. 너만 행복하면 돼. 응, 현아야.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 물 끼얹은 거? 그래, 엄마 가슴에 대모처럼 박힌 일을 그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대는데 물도 못 끼얹어? 괜찮아, 엄마. 나라면 10번이라도 더 퍼부었을 거야. 어차피 상현씨도 그 집 가족이야. 됐어. 내가 정말 행복하려면 나 이 결혼 못해. 아니, 안 해. 양가 어른들의 잘못으로 결혼을 못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도록 상황을 만들어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사한다고 무시하고, 국밥집 냄새난다고 무시하고, 비싼 명품 가방 내놓으라고 하고, 가구와 가전, 그릇과 침구까지 싹 골라놓고 이대로 살아는 둥 온갖 추태를 부리며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던 예비 시어머니와 신우, 그리고 화를 내고 짜증을 냈지만 결국 진짜 내 편이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관했던 내 남자친구. 어쩌면 근본적으로 남자친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게 파혼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나서서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도 했고요. 상견례만 하고 결국 헤어지게 된 건 정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파혼 소식을 상현씨에게 알리자마자 그 욕심 많고 교양 없는 예비 시모와 신우는
저희 순댓국밥집에 찾아와 빌었지만 저와 엄마는 파혼한 것에 변함이 없다고 순대로 패기 전에 썩 꺼지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상현 씨는 매일 울고불며 저한테 전화하지만 제 결심엔 변함이 없을 듯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